절도범에 의해 일본 사찰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 불상을 돌려달라며 서산 부석사가 낸 소송의 최종 판단이 오늘 26일에 나올 전망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주요 쟁점 정리했습니다. 충남도가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이동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쉼터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노동자들이 많았는데요. 운영 실태 취재했습니다. 서산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운행을 최대 20% 줄여야 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외주 정비 비용 등 과다 지출도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축산 악취 민원이 2,0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산 부석사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고려 불상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그동안의 재판 결과와 주요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 재판 날짜가 잡힌 거죠? 네, 대법원은 오는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지난 2012년 일본 스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과는 보살 자산인데요. 부석사는 이 불상이 자신들의 것인데 외구에게 약탈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는 부석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2심에선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의 불상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네, 당시의 부석사와 지금 현재 부석사가 같냐 다르냐 이 부분이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큰 쟁점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석사는 2심 결과가 나온 이후 발굴 조사를 실시해 기와와 청자편 등 고려시대 유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부석사 부지에서 과거 부석사 유물이 발견된 만큼 동일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부석사 측은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찰 동일성과 함께 취득 시효와 유네스코 협약 등도 주요 쟁점인데요. 앞서 2심 재판부는 일본 간논지 측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20년이라는 취득 시효가 완성된 점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또 문화재 최종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때 또 소식 정리해서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들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실 텐데요. 하루 종일 도로를 달리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동 노동자들은 이 쉼터를 좀처럼 찾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미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문을 연 당진시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기사 등 도로 위 이동이 많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널찍한 규모의 에어컨과 정수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핫팩과 팔토시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노동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충남 지역 이동노동자 쉼터는 모두 5곳. 한 곳을 제외하곤 모두 무인으로 운영되는데 무인 쉼터 한 곳을 조성하는 데만 1,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쉼터를 만들었지만 당진 지역의 쉼터 이용자는 하루 평균 10명.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용률은 너무 저조합니다. 이동 노동자들은 쉼터 존재를 모를 뿐더러 위치상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라이더들이 이제 한 명이 알면 얘기를 하는데 아직 아무도 안 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많은 쪽에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거의 목차 쪽으로는 없고 이쪽 구터 쪽이나. 충남도가 천안을 제외한 당진 등 4곳의 쉼터 위치 선정 단계에서 배달 등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공무원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위치를 정한 겁니다.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 홍보를 하고 이용에 대한 의견도 좀 수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노동자들을 위해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서산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운행을 최대 20%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는 18일 시내버스 운행 노선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는데요. 연구 용역에서는 행복택시 중복 운행 개선안과 수요 응답형 공공형 버스 시범 도입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또 외주 정비 비용 등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며 서령버스 측의 자구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7개 시도 중 충남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축산 악취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병훈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충남에서 1,900여 건의 축산 악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3천여 건의 민원이 발생한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충청권 나머지 지역은 대전 0건과 세종 40건, 충북 50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소 의원은 가축 분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 축산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월 밤 시간대 당진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편도 1차로를 주행 중입니다.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뒤따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앞질러 가려다 사고를 낸 겁니다. 앞차가 느리게 가서 추월을 하려는 상황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6월 청양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편도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반대편 차로가 비자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는데요. 얼마 못 가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중앙선은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데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떠나 중앙선을 넘는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 서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8월 저녁 시간대 아산의 한 도로, 앞서 가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면서 블랙박스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건데요. 주행 중 야생동물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핸들 급조작 또는 급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통과해야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로드킬은 야생동물과 부딪히는 1차 사고로도 위험하지만 이후 발생하는 2차 사고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통산 8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이날 대회 신기록까지 경신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남 전국체전 육상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결선.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또다시 날았습니다. 이날 우상혁은 2m 15에서부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1차 시기에 2m 15를 넘고 이후 2m 21 역시 1차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2위 선수가 같은 높이를 넘지 못하면서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과의 싸움. 우상혁은 2m 27에 도전했지만 1차 시기에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2m 32로 올린 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종종 기록인 2m 36을 경신하는 것. 2m 37에 도전한 우상혁은 1, 2차 모두 실패한 뒤 도전을 멈췄습니다. 최종 우승 기록은 2m 32, 대회 신기록입니다.
작년에는 조금 경미한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육리 제대로 연상 국도 높이 뛰는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려가지고 아쉬웠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실내 부산 광역시 232라는 기록을 뛰어가지고 좀 기분 좋게 발레인 잘 마무리해서 중창감도 기분 좋은 경기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많은 구리 강원 팬 여러분들께서 오셔주셨는데 그래도 그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국내 대회에서 우승으로 마무리한 우상혁.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국내 반도체, 자동차 부품 분야 17개 기업으로부터 약 8,6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충남도는 18일 도청에서 천안시 등 5개 시군 17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은 2031년까지 천안과 서산 등 5개 시군 산업단지 3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공장 이전과 신설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충남도는 5,900여억 원의 생산 효과와 1,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충남도의 투자 유치 규모는 99개 기업 약 13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발을 뗐습니다. 18일 도청에서 열린 제1기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위원장을 맡은 여형규 한국항공대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 위원은 17명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지방시대 계획과 충청 초광역 발전 계획, 기회발전특구 육성 등의 정책을 심의 조정하게 됩니다. 태안군이 안흥진성의 일반 개방을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태안군은 오는 22일 안흥진성 서문 특설무대에서 안흥진성 50년 만에 개방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대금과 트로트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흥진성은 지난 1976년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서면서 출입이 전면 차단됐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2026년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예산군이 무료 교통카드 지원 대상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은 예산군 농어촌 버스와 공공형 버스를 하루 3차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1시간 이내 무료 환승도 가능한데요.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사진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서산에서 인삼 직거래 행사가 개최됩니다. 서산시는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서산 인삼농협 인삼유통센터에서 6년근 인삼 직거래 행사가 열린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행사장에서는 6년근 인삼을 시중보다 최대 20%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인삼 품평회와 인삼 경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서산에서는 130여 개 농가가 연간 390여 톤의 인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6년근 인삼 생산량의 15% 이상인 수치입니다. 충남도가 18일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등 4개의 일원 166만 6천여 제곱미터로 23일부터 2026년 10월 22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기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예산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용도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